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의 손세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FOMC 회의를 계속 여쭙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분위기는 0.5% 금리 인상인 빅스텝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연준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0.75%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주장한 것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은 시장은 보고 싶었던 것만 보고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 분위기 형성은 저는 언론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언론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킨다면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형성하게 되고 그 기대감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은 자주 봤을 겁니다. 현재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나스닥은 5%가 넘는 약세가 나와줬으며 네.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상의 폭은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82%, 1%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울트라 스텝이 18%로 빅스텝의 가능성은 아예 사라진 모습입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연준이 추구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한참 모자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기대 심리를 주입시키는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관점과 파월 의장 및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본인의 판단력을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유가와 천연가스의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의미 어디에 있다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자주 사용되는 WTI 유가 지수는 이번 3분기에만 20%가 넘는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약세장이 이어지던 2020년 초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유가의 결정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경기 자체가 호황으로 인해 전 세계 원유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유가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예측 속에 증시가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유가 또한 상승세가 나와주기 마련이죠. 반대되는 예시로 최근에 상하이, 베이징, 중국 봉쇄 이슈로 인한 수요 감소 가능성으로 유가 하락이 나와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네. 반대되는 예시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단합 혹은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한 감산 혹은 증산 결정과 최근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방향성 또 이란 핵협상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지금의 유가의 약세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달러의 강세가 원인이 됩니다. 네. 달러는 기축통화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을 만큼 안전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유가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유가는 어쩔 수 없이 긴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옮겨가는 만큼 유가의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금 유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저희가 좀 관심 두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주목해 본 섹터는 아무래도 원자재 쪽이고 그리고 네. 구리 관련주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원자재 중에 구리요. 네. 지난 19일 골드만삭스는 전통 산업에서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 구리 개발 프로젝트의 신규 공급량이 2024년에 정점을 찍고 구리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구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내의 배터리에도 사용되는 만큼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아리백 등 친환경 에너지가 강조될수록 품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세계 최대 광산인 칠레는 지난 7월 계속되는 가뭄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구리 생산량 축소를 발표한 바가 있고 에스콘디다의 안전 이슈로 노조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구리 관련주의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구리 종목들 가운데 구리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해볼까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네. 그 케이블 관련주와 구리 관련주는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구리는 전력 케이블의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케이블 관련주들은 구리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EM이 봉축화됨에 따라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초 베트남 남부에 해상 풍력 반지 조성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여 가지고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수주한 4.2조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망 건설 운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자금 조달이 종료되어 착공에 임박함에 따라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LS전선은 연매출의 약 50에서 60%를 해외에서 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90%가량이 중동과 아세안 지역에서 나온 것을 추산해 본다면 추후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5일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 네. 동사는 이번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에도 베트남 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와 전력 케이블의 수요 증가와 미얀마의 법인 선장으로 매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와준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주가의 움직임을 보신다면은 꾸준하게 저점을 끌어올려 주면서 상승 추세 관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25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와준 날의 고점인 8,020원을 돌파해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9월, 5월의 고점인 8,470원 부근까지 매물대가 적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 8,47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좋고 뭐 기관의 수급도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 여쭤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터진 그 종목에는 이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지금 8,020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날 그 부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고점에 많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8,020원만 돌파해 준다면 8,470원까지는 매물이 적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이 거의 없다.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8,020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를 보면은 지금 딱 8,020원입니다. 아, 8,020원을 돌파하면 네. 8,470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가 하락과 말씀해 주시면서 네. 천연가스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천연가스의 하락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있을지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단 천연가스가 얘기를 해드리려면 러시아를 빼먹을 수가 없어야 일단 하나를 알아야 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19일 독일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이 폐쇄된 이후 처음으로 다시 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가 부족할 일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독일이 다시 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천연가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없이 겨울을 얼마나 잘 버틸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므로 천연가스가 지금 7달러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여전히 고점인 건 맞지만 저는 그래도 천연가스가 이렇게 쉽게 약세가 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관련된 상황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